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제주 해녀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는 모든 여자는 등에 관을 짊어지고 간다. 관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관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 이토록 섬뜩한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리사 씨의 소설 해녀들의 섬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관은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바닷속 수십 미터 깊이로 뛰어들 때마다 산소통 없이 오직 한 번의 숨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그 순간, 해녀들은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왔습니다. 그 두려움, 그 용기, 그 숙명을 담은 한마디였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비단 해녀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각자 어떤 관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고백하자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시니어 세대, 특히 5060, 7080 세대가 살아온 삶이 정말 치열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세대, 굶주림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키워낸 세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으로 이 나라를 일으킨 세대. 오늘 우리는 제주 해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짊어진 그 무거운 관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해방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이제 함께 제주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한 단어 속에 해녀들의 모든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해녀들은 하루 평균 255분을 차가운 바닷속에서 보냅니다. 4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 번 잠수할 때마다 물속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1분. 그리고 수면으로 올라와 숨을 고르는 시간은 고작 10초. 10초요.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며 한 번 심호흡하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숨을 가다듬고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 해녀들은 일반인과 다른 독특한 생리적 적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심박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장시간 잠수가 가능한, 말하자면 인간 진화에 살아있는 증거라고요. 제 생각에는요. 이건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살아야 한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녀들은 결코 혼자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들은 불턱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차가워진 몸을 녹이고 서로의 상처를 살피고 웃고 울고 격려하는 곳. 소설 속 두 친구처럼 해녀들은 서로가 서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위험에 처한 동료를 구해내고 파도가 거칠 때는 서로를 붙잡아주고 누군가 지쳐 쓰러지면 함께 일손을 멈추고 기다려줬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들의 유대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2의 산소통이었습니다. 생존을 가능하게 한 유대 키즈나.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내가 정말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끌어올려준 그 작은 손길. 배우자였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고, 때론 이름도 모르는 이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IMF 때 서로 쌀 한 포대씩 나눠주던 이웃들. 아이 아플 때 밤새 함께 걱정해주던 동네 언니들. 사업 실패했을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친구. 그 유대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해녀들은 바다 생태계를 단순히 채취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꾸고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공동의 자산으로 여겼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소진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관계. 그게 진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유대라도 인생이 던지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는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소설 속 두 친구는 평생을 함께 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에 함께 들어갔고 서로의 생명을 지켜줬고 자매보다 더 깊은 정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오해, 단 하나의 비극이 그들을 40년 넘게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과의 단절, 친구와의 배신, 오해로 시작된 긴 침묵.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흐려지고 자존심은 벽이 되고 서로를 향한 그리움은 상처가 되어 골마갑니다. 이 묵은 상처는
등에 짊어진 관의 무게를 수십 년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까? 아니야, 왜 내가? 그때 그 사람이 사과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요. 소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두 친구가 다시 만나는 장면을. 처음엔 어색했겠죠. 40년의 세월이 쌓아올린 벽은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서서히 조금씩 과거의 오해가 풀리고 감춰뒀던 진실이 드러나고 억눌렀던 눈물이 흐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용서는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처는 우리 몸의 실제 독소처럼 축적된다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를 재정립하는 진짜 지혜는 선택적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복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 끊임없이 나를 무겁게 하는 그 관계,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그 기억만큼은 용기 내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불턱에서 휴식하듯 무거운 관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순간,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묵은 짐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아름답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로서의 가장 큰 보람은요, 과거의 갈등을 정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짜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해녀들의 섬이라는 소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제주 해녀들의 강인함 이면에는 우리 모두와 똑같은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려움, 외로움, 후회, 그리움, 그리고 용서. 기존 시니어 여러분, 당신의 삶도 이토록 훌륭한 이야기였습니다. 등에 짊어진 무거운 관이 있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그만큼 책임감 있게, 그만큼 사랑하며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요, 용기를 내어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해녀였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앞에는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해안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녀들처럼 당신 혼자서도 설 수 있는 강인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의 고통을 나눠줄 제2의 버팀목을 찾는 용기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새로운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하루의 기억 공작소는 건강하고 행복한 제2막의 인생 설계에 필요한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늘 가까이 함께 해주시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사연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바다를 건너는 해녀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